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목로주점에 대한 인생무장을 시작합니다. 괴테의 시, 나의 길을 가는데 인생이 있다. 구름 속을 아무리 보아도 거기에는 인생이 없다. 우리는 스스로가 인정한 것만 볼 수 있다. 귀신이 나오든 말든 나의 길을 가는데 인생이 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에는 고통도 있고 행복도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생에 완전한 만족이라는 것은 없다. 자신이 인정한 것을 힘차게 찾아가는 하루하루가 바로 참된 인생인 것이다. 목로주점의 작가인 에밀 졸라는 1840년 파리에서 출생한 소설가입니다. 이 작품은 자연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로 19세기 자연주의 문학을 프랑스의 파리 하층민의 삶과 빈곤, 알코올 중독, 사회 구조의 잔혹함을 사실적으로 그렸고 그들의 희로애락을 작가의 여리한 관찰력과 구성력이 잘 묘사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졸라는 훗날 이 작품으로 일약 명성을 얻었으나 발표 당시엔 찬반 양록으로 들었습니다. 내용이 음탄하고 난잡하며 고의로 노동자들을 모욕했다는 점에서 찬미보다는 비난의 소리까지 더 높았죠. 그러나 오늘날까지 널리 읽히고 세계 문학사에도 길이 남는 소설은 일부의 비난을 넘어선 진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시대와 환경과 유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한 작가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계획적인 작품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탁부인 제르베즈는 모자 공장 직공 랑띠에를 따라 두 아이와 함께 고향을 떠나 파리로 왔습니다. 2달 후 남편인 랑띠에는 제르베즈와 아이들을 남겨둔 채 어느 여공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를 가진 제르베즈는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술에 빠지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다는 소박한 꿈을 품고 살아가죠. 그녀는 세탁소에서 일자리를 얻어 빨래를 하다 성실한 양철공 쿠포와 결혼합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를 하면서 4년 동안 넉넉지는 못했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열심히 저축도 하고 딸도 낳습니다. 앞으로 모은 돈으로 세탁소를 차릴 꿈도 꿉니다. 그 무렵 일을 나간 남편이 지붕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입습니다. 치료를 위해 저금해 놓은 돈을 거의 다 쓰게 되죠. 그러나 빚을 얻어 세탁소를 차리고 그녀의 장사 솜씨로 가게는 번창하지만 오랜 요양 중에 음주병이 생긴 남편은 퇴원 후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립니다. 제르베즈에 대한 애정도 없어졌죠. 게으름과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찬 남자로 변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목로주점을 돌아다니며 아내가 번 돈을 술값으로 탕진합니다. 그녀도 고달픈 생활에 점점 지쳐가던 중 남편이 목로주점에서 만난 한 남자를 데리고 밤에 왔는데 그녀를 버렸던 옛 남편 랑띠였습니다. 그는 사귀던 여자와 헤어지고 가게 근처를 배회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세 사람은 한 집에서 기묘한 동거를 하며 도덕적, 경제적 파멸로 점점 빠져듭니다. 절망에 빠진 제르베즈는 어느 날 밤에 랑띠에와 다시 관계를 맺습니다. 그 추문은 퍼져나가고 그녀의 집은 이미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가게는 파산하고 일할 기력도 없는 그녀도 술만 마셔댔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증세가 심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미쳐서 죽습니다. 마흔이 된 제르베즈도 거리의 거지가
같은 형편없이 취해진 모습으로 굶어 죽지요. 주변의 사람들조차 그녀의 죽음을 무관심하게 생각합니다. 작품의 핵심 주제는 알코올 중독의 파괴력, 가난이 인간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개인의 의지보다 강한 환경과 유전의 영향, 산업화 시대 노동자 계층의 비극. 이 작품은 개인의 타락 이야기를 넘어 사회 구조 자체가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가를 냉정하게 고발하는 작품이죠. 성경의 에베소서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파티에서 한 남자가 술에 취해서 한 여자를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 제 아내인 줄 알고. 그러자 여자가 냉정한 목소리로 사과할 것 없어요. 여보 저예요. 정신 차려요. 정약용의 말할 때는 상대의 눈을 보고 분명히 말하십시오. 감사합니다.